불이 붙었고요. 어떤 고평가 논쟁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름 안에 하락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보름 안에. 보름을 한번 보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광복절 이후에 딱 봐갖고 8월 16일날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겠죠.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왜 그렇냐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고작 4만원 올리고 지금 이제 현 주가 대비해서 낮은 거잖아요. 60만원이 어제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그 투자 의견을 강등을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살짝 올리는 약간 뭐 꼼수죠, 꼼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기대가 주가에 과하게 반영이 됐고 현재 주가는 얘네들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지금 모든 것들이 최상으로 갔을 때에 최고 아웃퍼폼이 나온 주가고 그러니까 내릴 거라는 거예요. 언제? 보름 내로. 근거가 생산 이력이 입증된 지금 글로벌 리튬 기업들, 얘네들은 리튬을 아직 만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만들고 있는 리튬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31조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얘네 벌써 시총이 50조가 넘지 않냐.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그러면서 과도한 기대로 주가가 펀더멘털을 넘어섰고 포홀 주가가 보름 안에 떨어질 확률이 80%가 넘는다. 기간과 확률까지 제시하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국내 증권사들은 9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고 70만원대로 올려잡았는데 얘네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네 뭐냐? 공매 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볼까요? 자,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제시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얘네 말고 지금 쭉 포울을 살펴봤더니 UBS가 62만 5천원을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매수 80만원. 높게 잡았네요.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높게 잡았어요. 한투 빼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유일하게 비중 축소고 44만원이에요. 유독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건 스탠리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거 지금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네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글로벌 리튬 생산 기업들과 시총을 단순하게 비교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리튬만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리튬 조달 방식을 봐야 되잖아요. 염호를 가지고 있는지 광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리사이클링으로 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염호를 가지고 있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다음 리튬의 품질을 봐야 되는데 움브레모이르토 염호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로 따지면은 원유로 따지면은 국제 원유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 질이 좋아가지고 최상급으로 보여지는 그런 염호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품질이 우수합니다. 품질도 비교해야 되고 리튬의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야지 시총이 나올 거 아니니 이 모건 스탠리야. 나 리튬의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얘네 탄산 리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 거기 그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니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튬 자체 조달을 통해 갖고 원가 우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갖고 그 양극재 만드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고 여기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리튬 경쟁력 하나만 놓고 비교해가지고 시가총액만 단순 비교해가지고 앨범알이 시총이 얼마고 그 다음에 SQ 거기가 시총이 얼마고 이런 거 막 보면서 야 근데 얘네는 리튬 하기에는 시총이 비싸다 아직 하지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단순 비교하기에는 너무 고려할 사항이 리튬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당 기업의 리튬 경쟁력만 딱 까놓고 봐도 비교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품질이나 여러 가지 생산량이나 자체 조달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딱 보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시총이 19조에서 31조인데 얘는 시총이 커. 그러니까 니네는 안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리튬만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도 이상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리튬 하는 회사는 아니죠. 리튬까지 하는 회사인 거죠. 리튬 많이 아니라 까지예요. 얘네가 한글을 몰라서 그러나. 글로벌 첨가형 회사인데 글로벌 철강이라는 거 캐시카운데 이미 이제 영업이익이 분기에 1조 원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친환경 2차 전지 종합 소재 회사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달 11일 날 공시를 통해서 2030년도에 2차 전지에서만 62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계획을 공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물론 이제 이게 리튬이나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정으로 해봤을 때는 퍼가 15배가 안 돼요 지금. 이건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보다 주가가 오히려 내려왔으니까 퍼가 더 빠지겠죠? 그때 이제 12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철강으로 줘도 적게 잡는 건데 그 철강에다 미래가치 2차 전지를 넣으면은 지금 한 20배 정도 주면은 얼마가 나오는데요. 4조에다 20배면 80조 아니에요. 예. 계산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 물론 계산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외국계 얘네들 이렇게 매도 리포트 통한 부정적 스탠스 잡고 공매도 투하하는 거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2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고 양극재는 향후 10년 동안 공급 과잉이 예상돼요. 얘들은 그러면서 매도 때려버리고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로 주가 26만 8천 그 당시에 그때도 뭐 이게 26만 원 그랬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싸네요. 그거의 반토막 수준이 12만 5천 원으로 내려잡은 거예요. 이게 6월 12일 얘기입니다. 불과 2달도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3월 30일 한 지금 5개월 한 4개월 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에코프롬 BM 종가 22만 6천 원이었는데 이때 같은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가 에코프로 BM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중을 축소해라라는 의견을 냈어요. 에코프로 BM의 최근 주가 상승은 과도하고 양극재 분야 동종 업체인 LNF와 사업 구조가 유사해 프리미엄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이유가 나왔었죠. 네. 외국계는 이렇게 셀 리포트 쓰고 대놓고 공매치입니다. 미국에서 원래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벌써 제가 보여드린 것만 2번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대놓고 셀 리포트 부정적 리포트 쓰고 공매도 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 나오고요. 공교롭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사실까지 적발이 되잖아요. 금융위가 조사를 했어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매도 주문했까. 그러니까 주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도 쳐갖고 돈 벌면 그거 다 우리 거 땡큐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거 포착돼갖고 과징금 부과된 게 캐나다 퀘벡주의 연기금.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BM 주식 가지고 매도 주문해갖고 체결을 시켰고, 프랑스계 자산운용사도 같은 에코프로 HN 가지고 했고, 이게 근데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시선이 어때요? 곱지 않은 거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속지 않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차장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야, 이렇게 공매치고 갚고 있네. 공매도 치고 갚고 있네. 희한하네. 이렇게 공매도를 갚아요. 그동안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매도 쳐갖고 잔고를 미친듯이 올려놨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쫄린다? 이런 생각이 들죠. 포스코홀디스의 잔고가 8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공매도 쳐놓고 좀 아차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갚고 그 다음에 부정적 리포트 내고 내려가면 싸게 갚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리고 지금 쭉 살펴보니까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딱 살펴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1위입니다. 그럼 삼성전기, 퓨처엠, 코스닥은 BM, 에코프로, LNF 이렇게 보여요. 공매도 비중이 4.51, 거래대금 1등, 그 다음에 주가 변동률 5.8. 그러면 공매도 쳐갖고 최소한 이만큼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소에서 가지고 온 건데 포스코홀딩스예요. 여기까지는 꼭 잔고 수량이 늘어납니다. 보세요. 여기 잔고 수량이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8월 1일이랑 2일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8월 1일이랑 2일은 대차잔고 감소했으니까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가 상환하면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공매도를 치면서도 상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죠? 2차 전지 섹터는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같은 섹터예요. 같은 섹터. 이거 보세요. 근데 마치 이게 한 개의 차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 내렸다가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리고. 이거 그냥 제가 이거 그냥 똑같이 한번 갖다가 넣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갖다 대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맞냐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여기다 대볼까요? 맞는다니까요? 얼추 맞아요. 이게 8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알 수 없는 급락이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세졌어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동성의 수급 쏠림 완화, 해소, 그리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정도로 이걸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특히나 트리거가 됐던 부분은 개인들의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개인들이 그럼 가지고 있는 이걸 개인들이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시세가 내려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일시에 매도가 대량으로 나와서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조직적 움직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도 비슷해요. 이 같은 시간에. 이거 재밌잖아요. 이거 똑같이 붙여갖고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놓으면
똑같잖아요. 예, 같은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같은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중에 누르는 움직임과 누르는 모습들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타 동종 섹터의 종목들을 억지로 누른 뒤에 다른 종목을 사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걸? 이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듯한 느낌을 저만 받는 건 아니겠죠.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지진 이후에 여지는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증시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단기성 자금이랑 그리고 신용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수금이 지금 6천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이 거래일 안으로 이제 갚아야 되는 자금들인 건데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연초에 2천억 원 정도였나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은 거의 당일치기예요. 당일치기. 하루도 잘 안 넘기는데 2차 전지로 이게 들어올 확률,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요.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부터 주목할 부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예. 오늘 8월 3일 에코프로 기업 설명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 IR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MSCI 편입 이슈가 다가오기 때문에 분명히 쫄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대차 잔고는 어떻게 됐느냐?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했어요.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LG화학, LNF, 포스코퓨처엠은 대차 잔고 감소됐다. 공매도를 그럼 갚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요런 애들은 대차 잔고가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최근에 갚았다 샀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얘네들의 지금 움직임들, 동향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